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그 뭐 색다른 코너를 준비하셨네요. 네. 뭐 소장님도 이제 일부 말씀하셨지만은 참 그 문제가 탈도 많고 참 뒷얘기도 많은 그 문재인의 동남아 방문에서 특히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 행사에서 이제 김정숙이 문재인에 앞서서 이제 손도 흔들고 앞서서 가버리더만요. 예, 앞서서 가버리고 또 이제 트랩도 앞서서 올라가. 예, 앞서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도착해서 이제 오는데 이제 성남공항에서 예, 문재인은 뭐 성남공항에서 그러니까 뭐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통화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김정숙은 저 좀 떨어져 가지고 앞서 확 가버리고 이게 뭔가를 보라고 네. 의도적으로 그거는 노출한 행위라고 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내릴 때 네. 같은 비행기에 네. 탈 때 네. 내릴 네. 때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안 그랬고 네. 이제 거기죠 이 태국 다음에 버마에서도 네. 안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라오스에서 비행기를 탈 때 그렇게 하고 내릴 때 그랬다면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무리 부부간에 무슨 과거에 대통령이 여자 문제로 썩을 썩여도 네. 안에서 티격태격하지 나왔을 때는 둘이 같이 웃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지금 이 어긋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내가 삐졌다라는 걸 만천하에 그냥 일부러 이렇게 과시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그게 통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뭐 언론 관련해서는 막 극악한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문재인을 포함 개인에 관련된 거는 뭐 청와대 등등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그런 사진들을 지금 뭐 일부 보수 유튜브를 포함해서 딱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기야 이제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까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 통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진이 노출된 것 자체 그리고 막 문제가 있는데도 그 삭제도 하지 않은 자체.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진이 더 알려지도록 유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 사이에 좀 중대한 의견 차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 네. 근데 해외 나가서 의견 차가 있었거는 뭐가 있겠어 해외 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돌아오면 있을 제일 중대한 해난을 놓고 이제 오기 직전에 그게 오기 직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이죠. 그렇습니다. 7일 날 오기 직전에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아마 그 문제를 놓고 의견 차가 있었고 그 의견 차 때문에 김정숙이 불쾌함을 의도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보라는 듯이. 예. 그러면 그 의견 차는 조국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거 외에 상식적이지 뭐 않겠습니까? 국내 현안이 뭐가 있었던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 안 된다 하는 의견과 또 뭐 밀고 가야 된다는 의견 속에서 김정숙이 제가 생각했던 조국 편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그 문 옆에 벌어지는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수습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국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소년 문제도 그렇고 저희 친구.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을 확률이 매우 크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전에 이런 대통령 부인하고는 다르게 성과를 그대로 다 드러낸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 그 집은 한 사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진짜 뭐 문재인의 말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나라들 새로운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이제 이 원수 수반에 대한 부인이라는 위치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계속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가 원수나 지도자급의 부인은 공직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국가 원수나 지도자급, 대통령 같은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의 이제 부인 배우자로서 이제 같이 산다는 게 참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어서 공직은 아니지만 근데 끊임없이 뭐 비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관심의 초점이 대상이 되는 건 현실이고요.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차라리 왕조 시대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그 조선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왕비 뭐 중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사실 어떤 정식으로 공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차라리 좀 덜한 면이 있었는데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배우자의 경우는 실세인 적도 있고 또 아닌 적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영국 같은 걸 좀 드리면은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로 유명한 메리 1세의 남편이 이제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략 결혼 이후에 했고 이제 뭐 왕의 남편이라서 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스페인 국왕이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었고 옛날에는 보면 그 각 왕조들끼리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예. 결혼으로 땅을 예. 차지하고 뭐. 유럽 안에서 무슨 신성 로마 제국 이런 것도 보면 막 맞습니다. 결혼을 가지고 네. 왕조끼리 다 얽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엘리자베스 1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편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여행 1688년 이제 스튜어트 왕가가 이제 스튜어트 왕가의 이제 거기서 이제 내전 비슷한 상황이 벌어서 명예혁명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영국의 이제 여왕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당시 남편이 이제 오렌지공 윌리엄이어서 해서 네덜란드의 일종의 뭐 공작 정도가 되는 이제 지위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처음에 그 왕령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작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영국 여왕의 남편이 됐는데 요거는 특이하게 둘 사이가 이제 그 부부가 굉장히 금슬이 좋았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즉위한 메리 2세가 의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내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왕의 위에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좀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해서 특이하게 이제 남편이 이제 국왕까지 돼서 윌리엄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공교롭게 또 이제 앞서 드린 메리 1세의 남편, 그 다음에 또 메리 2세 남편 모두 또 영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이제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알버트 공이라고 해서 또 이 양반도 작센 고타부르크 가의 또 공작 그 가문의 출신이어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현재 많이 아시는 필립 공,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 공도 이제 물론 혈통적으로는 영국과 관련이 없지 않지만 원래는 그리스 왕가의 출신으로 영국인이라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왕위는 이제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빅토리아 남편 알버트 공도 공작,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 공도 공작. 그래서 특히 이제 필립 공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 때문에 내심 이제 왕위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되면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이 또 여자 관계나 등등으로 드러났다는 이제 뒷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좀 항상 이제 그 여왕의 뒤를 좀 이렇게 좀 쫓아다녀야 되는 좀 이렇게 뒤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들 보고서 이제 남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사실 쉽지 않은 자리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뭐 구설수에도 오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 저도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필립 공이 뭐 여왕의 어떤 물론 이제 그 상징적인 통치지만 그 통치에 관여를 한다거나 뭐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다 배우자 역할을 출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도 이제 뭐 크게 대통령 자체가 이제 뭐 크게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뭐 저번에 예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링컨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내전의 상황에서 대통령 비상권한이 이제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제 링컨의 부인인 메리 토드한테도 좀 이렇게 주목이 가게 되고 주로 이제 뭐 의회에서부터 이제 사치를 부린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특히 이제 전쟁 내전 상황에서 구호 활동이나 이제 봉사 활동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링컨 부인의 성격이 그걸 좀 외부에 알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괜히 이제 정말 단점만 언론에 부각되는 그런 문제, 또 동생의 남편이 남군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복무하다가 전사하는 이런 전사한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많은 이제 언론과 의회 비판을 받긴 했지만, 근데 링컨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던가 어떤 정치에 개입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영부인 그럼 역시 이제 뭐 대표 영부인은 유경수 여사님이시죠. 최근에 저 이제 여름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옥천쯤에 이제 저 가족들하고 같이 간 김에 이제 유경 여사 생가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 조갑재 선생이 쓰신 이제 내무대의 7메터를 보니까 그냥 뭐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유경수 여사가 이제 뭐 현모양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으시지만 특히 5.16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혁명의 어떤 그런 걸 가담하셨 어떤 뭐 참여하셨다기보다는 정말 뭐 음으로 양으로 지원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제 그 국가 어떤 남편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가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는 배우자에 대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마시는 것처럼 이제 재임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시는 동안 뭐 각종 미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2012년 대선 때 그 당연히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턱없이 다 졌는데 유일하게 소록도 지역에서는 유경수 여사가 이제 가셔서 이런저런 활동했던 인연으로 유일하게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 유일한 지역이 소록도. 그럴 정도로 진짜 봉사나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말 그대로 국모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신 데다가 또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말 갑작스럽고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 또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또 지금 같은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등등 이제 이후에 뭐 이런 것도 연결돼서 그래서 유경수 여사를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 대한민국의 어떤 영부인, 뭐 국모, 그냥 유경수 여사하고 그냥 동일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는데,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분이 워낙 그 그림체가 크시다 보니까 이후 대통령 영부인들한테는 좀 유경수 여사님이 좀 족쇄처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인위적이고 그렇습니다. 자기적으로라도 그렇습니다. 봉사 활동을 장관 부인들을 데리고 그렇습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취약계층에 김장을 담아준다든가 뭐 연탄을 배달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자선에 무슨 바자회를 한다든가 네. 그런 거를 이제 틀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의도적으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네. 뭐 전통으로 내려온 네. 그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분을 네. 대통령 부인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례 행사처럼 예. 가기 그렇죠. 싫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예. 높은 사람 마누라들이 가서 예. 김장하고 예. 뭐 이런 걸 하는 예. 그게 쇼라도 정량화돼서 했죠. 쇼라도 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장관이나 무슨 총리, 부총리 뭐 이런 청와대 고관 대작 마누라들이 봉사활동을 나가고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특히 없는 것 전부 이제 노는 거라고는 호가호위해가 네. 무슨 뭐 비서들한테 네. 뭐 불필요한 네.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네.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네. 갑질한 것만 노고 있잖아요. 네. 마누라들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교사가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에서 그런 풍토가 없는 데서 그런 걸 심은 거는 참 잘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여사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죠. 예, 네. 오스트리아 이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험담하는 분들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나름 뭐 유복한 집안에서 그래도 이제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실무 교육 등등을 이제 익혔던 양반이시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속기상가 이제 그런 걸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되시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부부까지 연인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간의 부패 네네. 이런 부분에 뭐 비난이 많았잖아요. 뭐 이기붕이었고.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패를 저질렀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날 때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난 것도 없고 하와이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빈곤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그 당시에 아시아의 지도자들 다 떼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네. 필리핀 같은 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패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대목이라도 그 사람의 열정, 물론 그 사람이 밑을 잘 그렇습니다.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했거나
또 프란체스카가 상당히 고집이 세워서 가끔씩 뭐 국정에 간섭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적어도 그들이 부패한 건 없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귀국이 허용됐을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그 양자 제가 이 성함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 이구입니까? 그 저기 비둘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다시 이제 이강석이 이제 비극적으로 죽은 다음에 이제 이거 저 정치인에서 이제 됐던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그 양자를 이제 두셔서 그 되게 이제 거치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양자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 뭐 숙박업을 하셨다는 거라서 꽤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자랐던 이제 교수였는데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결혼을 했더니 뭐 이제 100년 저 기억나시겠지만 100년 전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립운동 자금 지원하라고 이제 교포들이 보낸 돈을 뭐 개인적으로 뭐 유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프란체스카에서 곱게 자라온 양반이 이제 뭐 했더니 그냥 뭐 맨날 아껴라 그게 막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들어서 그래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독지가 도와주시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빈곤하다는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귀국하셔도 혼자서도 그렇게 양말을 이제 막 기우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뭐 그 구멍 양말 버리고 막 혼내고 이러니까 그게 아주 체질화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 그 부패하고 이렇게 연이 없는 그 관련이 없는 분도 참 찾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솔직히 뭐 남편 죽고 쫓겨난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혼자 살다가 그게 죽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서 그냥 보내버리고 다시는 한국 가기도 싫다 그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건 뭐 대단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 좀 일부 좀 오해가 있는 게 이제 너무 대통령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제 그 낸시 레이건 여사하고 비교해보면 참 그 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무래도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렇고 이제 낸시 레이건 여사도 그렇고 이제 그 남편 되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랑 레이건 대통령하고 나이가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뭐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 줄 알고 있고 낸시 레이건 여사 같은 경우도 남편하고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좀 고령이다 보니까 나이 차가 많은 고령이다 보니까 좀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영부인들이 좀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증 같은 걸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오는 구설수한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경무에 좀 빠지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 굉장히 좀 통제를 많이 하실 때 그것만큼은 그런 부분이었고 낸시 레이건 같은 여사는 더 또 이해가 되는 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3개월인가 안 돼서 왜 그 총무 암살당해 조디 포스트를 하는 뭐 윙클이라고 그 사람한테 이제 그쪽 여기를 다녔는데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크게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던 걸로 보도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심장 바로 옆에서 했었고 이제 총알도 결국 다 빼내질 못해서 일부 탄환이 남아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는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시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 글쎄 뭐 그러지 않은 건 좋겠지만 이제 그 남편이 취임 직후에 그렇게 어떤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낸시 레이건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다 보니 이제 점성술 이제 빠져서 이제 뭐 회담 날짜나 일정을 그 점성가가 얘기한 그래서 뭐 비서실장들하고 엄청 싸웠다니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러면 그렇게 비판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낸시 레이건 여사가 뭐 대통령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뭐 어떤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한 명 원조가 있어요. 프랭클린. 맞습니다. 그러네. 그게 이제 엘리너라고 부인이 원래 그 앞에 테오도 루스벨트의 조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클린하고 테오도도 또 집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의 루스벨트 성끼리 이제 결혼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는 미국에는 보면 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 똑똑한 여자라서 내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서하고 바람이 났잖아요. 죽기 전에도 아마 비서가 그 별장에 조지아주의 어떤 별장에 거기에 이 비서가 또 와 있고 이제 나중에는 내놓고 했죠. 근데 이제 소아마비가 걸렸으니 뭘 하지는 못하죠. 나이가 들어가 소아마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 2차 대전 대공황 때 국정에 굉장히 개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몸이 약해가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소소한 거는 부인이 다 했다고 하고, 근데 다행히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가 맞습니다. 특히 뭐 당시 미국에서 30년대 40년대에 소수민족이나 또 미국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KK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도 이 아주 이 약자층에 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욕을 안 먹고 옳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나 하고 다녔으면 욕 바가지로 그렇습니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예 내놓고 그냥 형식적 부부 관계를 했지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클린턴과 힐러리.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처음에 클린턴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좀 허술한 데가 있는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씁니다. 1+1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누라가 더 똑똑하다. 근데 이제 클린턴이 똑똑한 마누라의 기에 눌려가 이제 바람기가 탁월하게 돼서 등장한 여자가 한 1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여자들 때문에 소송해가 빚을 져가 변호사 조언이 시켜가 물러갈 때는 한 200억 정도 빚이 있을 때 다 변호사였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뭡니까? 로인스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인턴하고 이제 그 시기를 하다가 노사하기가 좀 미성적 관람 불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FBI가 와서 피를 뽑아갔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그래도 또 그걸 붙들고 앉아가 안 쫓아내고. 그래가 결국은 야심만만하게 남편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부시 8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바마하고 막판까지 겨루다가 끝까지 이제 기울어졌는데도 포기 안 하고 버티니까 오바마가 국무장관을 줬지 않습니까? 왜? 이것들이 민주당 주류이기 때문에 흑인을 갈굴까 봐. 그래서 국무장관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상원이 또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보면 트럼프를 거의 이길라 했는데 그 여자의 워낙 강한 그런 성격 또 미국의 월가의 유착 또뭐 이 겉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득권하고 유착 이런 부분 때문에 마치 기득권의 상징처럼 돼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물 먹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구하고 딱 떨어지죠. 네, 딱 떨어지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신 게 그래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면은 좀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나라 영부인들 중에 그러니까 현 이제 김정숙을 제외하면 정말 이순자 여사야말로 정말 욕이란 욕으로는 다 드시는 분들 빨간 바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의대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여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만둬 버린 거예요. 당시 이제 이화여대 규정이 그랬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또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사 교장도 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생도 때 집에 출입하던 육사생 중에 설치던 오빠를 만나가 고등학교 때 서로 눈이 멀었다는 거니까 좀 까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이러저러하게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시고 하시는데 근데 좀 이렇게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은 특히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에서 어떤 좀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었고 많이 연루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막 그 당대나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욕을 드셔야 될 정도 분은 사실 아닌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전임 이제 영부인이 물론 이제 최규하 대통령 부인이 게시긴 하셨지만 제일 비교 대상이 이제 유경수 여사다 보니까 결국 너는 유경수 여사가 아니지 않냐는 좀 설치는 뭐. 그래서 게다가 좀 이제 그 최규하 대통령 부인 좀 홍기 여사처럼 차라리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내조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나훈아 뒤에 출연하면 그러니까요. 어지간한 가수도 박수를 못 받는 부분에서 박수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캐릭터를 보임으로써 욕을 엄청 드셨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군사 정부에 대한 저항의 욕을 그 상징으로 이순자 여사가 먹은 거죠. 좀 이렇게 좀 과하게 드신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뭐 부정부패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들어봐도 책이나 봐도 이순자 여사가 또 국정에 개입했다, 인사에 개입했다. 이거는 얘기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인들 집안에서 뭐 군인 부인으로서 하는 그런 포맷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편이 군인하니까 군인이 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군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이제 자기가 벌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 이랬다 욕을 듣지만은 뭐 그래가지고 전방을 열어서 따로 무슨 돈을 네네. 받았다든가 네네. 또 국정에 개입해갖고 이건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증거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처가 집안에서 또 뭐 네. 설친 사람이 나와서 욕을 그렇습니다.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김정숙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생각나는 사람이 하여튼 참 그 정치를 못하는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의 어떤 그건 행태는 똑같은지 미국에서도 아주 뭐 그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대통령을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거의 으뜸은 카터를 이제 많이들 꼽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엉뚱한 뭐 인권 외교인 등등 해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당시 그 카터와의 대선에서 그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저기 뭐야 한 사람이 실직하면 나라가 살고 한 사람의 자리가 유지가 되면 국민들이 다 실직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저도 최근에 좀 알았는데 이 그 이제 그 94년도에 이제 김일성 만나러 갈 때도 이제 그 카터가 이제 부인을 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대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도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로잘린인가 그랬죠. 예, 로잘린 카터 그 영부 자기 부인을 공식 백악관 참모 회의에 배석도 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때까지의 미국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쪽에 많이 설치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해서 할 정도니 뭐 이건 뭐 국정 개입의 어떤 통로가 아주 그냥 대로가 뚫어진 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시쳇말로 무슨 베개 속 무슨 뭐 이렇게 로빈이 뭐 이런 얘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그냥 영부인이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그냥 턱하니 그 공식 회의에 참석해서 그냥 자기 의견 얘기하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좀 그게 참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은 똑같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그때 등장한 게 있어요. 빨간가스에 태양광 네네. 달았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그 뒤에 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그 남편의 제임스 대단했던 사람이지만 근데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은 뭐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든 뭐 명문 집안의 출신이고 본인이 정말 그 물론 그것도 요즘 같으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예일 대학 예일 대학 로스쿨도 나왔고 실제 자기가 이제 그 변호사 로펌에 들어가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력한 뭐 그런 로펌을 대표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나름 뭐 그 사회 경력이 뭐 있고 없고 이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이제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참 요즘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2012년 대선에 자기들 딴에는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김정숙이 호남 내려가가지고 무슨 뭐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뭐 이랬니 저랬니 얘기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인지 저렇게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이제 호남에서의 문재인이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 경제를 거의 뭐 전담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손혜원 등등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어떤 이제 이런 돈과 관련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손혜원 등등을 통해서 이제 뭐 문준용, 문다혜가 뭐 학교를 진학하고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좀 있었던 걸로 좀 의심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요즘 그 최근에 그 라오스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보고 있을 때 김정숙 본인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나 이런 거에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자기 캐릭터를 드러내잖아요.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국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설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부인 네. 이 별로 네. 존재감을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또 슬로베니아 태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또 영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대화가 많은 장소에까지도 잘 안 나가잖아요. 네네. 기껏해야 지금 트럼프 부인이 시끄러워졌던 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뭐 사냥꾼 모자를 쓴다 뭐 이런 정도의 비판이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크게 어떤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트럼프가 저렇게 남봉꾼을 해도 대중이 보는 앞에서 손을 안 잡았다 요 정도지. 그렇습니다. 무슨 뭐 트럼프를 향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게 공식적인 없잖아요. 자리에서 무슨 인상을 쓴다거나 이런 또 백악관 밖에서도 많이 살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맞춤용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마누라까지 설쳤으면 아마 그랬습니다. 저 뭐 난리가 났을 난리가 거예요.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이 주요 인선에 뭐 강경화, 그다음에 뭐 문무일 총장의 부인이 뭐 어떤 어느 학교 출신이라더라, 숙명 여부 뭐 예, 관련해서 등등 그런 이제 쭉 연결돼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재인이 장관이나 누구를 임명할 때는 당연히 부부 동반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인까지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뭐 임명장도 주고 꽃도 주고 이제 같이 이제 이제 대통령 사이에 가운데도 이게 밥 한 끼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을 특히 문재인은 일부러라도 좀 많이 챙겼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정경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정심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이제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조국이야 지가 저지른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 말고 나머지 6명의 장관 후보들은 이제 조국 때문에 마누라한테 이제 배랑맞은 거지. 한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어제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그게 보면은 다들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재인이 그래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 그래도 뭐 변호사다. 뭐 이러저러한 점이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걸 좀 많이 의문스러워 하시는데, 저는 그냥 문재인이란 인간 자체가 좀 뭐 그런가 보다. 영 아닌가 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니 뭐 사법시험 이런 거 높이 평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생각했는데, 요번에 딱 그 라오스에서 돌아와서 벌어진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만약 이 말도 안 되는 인사나 어떤 이런 관련된 게 혹시 그러니까 뭐 부창부수란 말도 있으니까 뭐 둘의 뜻이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무리하게 나가는 모습이 혹시 김정숙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설치는 부분에서는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부분에 설치면 저것도 설쳐요. 뭐 딸이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갔다든지 경호원이 투입된다든지 저것도 상식이 있으면 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유럽에 그냥 보내가 맞습니다. 경호원 없이 먼데 조용히 가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국에 보내놓고 경호원을 12명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들이 자꾸 TV 이 구설수에 등장을 하더라도 아들 불러서 뭐라 해야죠. 그렇습니다. 입 쳐달라고. 그런데 아마 부모가 엄마가 네 하라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안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도발적으로 맞습니다. 그 무슨 코딩 사업으로 시끄러운데 내 많이 했다. 억수로 많이 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미술 작품 아트 미디어도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사이가 뭐 또 그 구설수 이후에 나간 거라든지 딸이 뭐 우리들 병원에 입원한 거라든지 또 심지어 뭐 자식 부부가 저거 부모가 사줬겠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집에 의료보험료를 안 대가 야당일 때 그 집이 대통령이 될 사람 부부가 살고 있는데 자합이 된다. 이런 게 보통 평균의 이 마인드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의료보험 안 내고 이래갖고 막 떼먹고 이런 거 오래 하는 사람들, 정말 의료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거를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떼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전부 심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멘탈의 정상이라고 보면. 그럼요. 의료보험을 얼마나 안 내면 집이 차압됩니까? 그러니까 저 최근에도 이제 제가 그 휴대폰 이제 요금을 저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그 자동 결제 해놨는데 이제 그 카드가 만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빨리 좀 그걸 이제 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뭐 일을 핑계로 게으르고 내가 평소에도 게으르니까 이제 요금 납부일 넘어서 이제 결제가 안 되니까 막 그 각 통신사에서 이제 막 문자가 날라오는데 피가 마를 정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다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같은 거 안 내고 그러면 독촉장 엄청 날라옵니다. 압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건강보험 관련 공단도 그렇고 뭐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그렇고 그거 뭐 압류하고 하려면 다 비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전에 해결하려고. 어지간히 애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안 내고 뻗어갔다는 거는 그 멘탈의 집안에 대단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보고 배운 게 있던가. 그러니까요. 신문값 안 내서 집에 와도 기분 나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몇 가지 단편으로 좀 이상하다고 갸웃갸웃하지만은 손혜원 일을 바라보거나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항 사건이거나 그렇습니다. 문준용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태국에 가서 뭐 가거나 네. 우리를 병원에 입원했거나 집이 차압당하거나 또 지금 뭐 공개석상에서 굉장히 강한 자기 개성을 드러낸다든가.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면 그 개성이 비단 한 군데만 작용하고 한 군데는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작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가난한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숙이는 집이 부자. 예. 강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성악인가 그 음악을 전공한 음대를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음대로 서울로 보냈다면 그 뭐 집이 부자라는 거고. 그래서 김정숙이 아마 문재인의 이 고시 공부할 때까지 뒷바라지나 이런 걸 다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재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김정숙이 상당히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성격도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관계가요, 일상적인 관계하고는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권력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됐고 그게 좀 유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서 높습니다.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책을 냈어요. 당선된 사람도 아니고 후보의 부인이. 부제가 예.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근데 좀 기가 찼다고. 그걸 누가 옆에서 말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나오게 될 거다 이래 봅니다. 선생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문재인이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뭐 진짜 그 혼밥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물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믿으면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끝없는 어떤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신뢰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키스트를 누가 가라 했을까? 그러니까. 난 그것도 의문인 거야. 누가 가라고 엄청나게 일부러 요구해서 범죄 현장에 그냥 용의자 보고 일부러 가서 너는 그 범죄 현장에서 사진 찍고 와라 시킨 거하고 똑같은 짓을. 좀 이게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과연 이런 부분을 조국이 과연 문재인한테 요청했을까요? 그러면 조국이 요청하면 문재인이 오케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지금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저도 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그 비행기 사진 공항에서의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무언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진짜 많이 듭니다.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우리는 답을 좀 알 듯도 합니다. 자, 오늘 2부는 영부인을 해보한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